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은 색소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즈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기가 뭘까 생각해보면 전 개인적으로 색소폰이 생각이 나는데요. 테너 색소폰이 있고 종류로 보면 알토 색소폰이 있고 또 바리톤 색소폰, 소프라노 색소폰. 소프라노 색소폰,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음역대 색소폰이 많이 연주가 되는데, 색소폰이 186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벨기에 출신의 악기 제작자 아돌프 sak스가 발명해낸 악기더군요. 예. 그 발명 당시부터 음량도 크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군악대에는 바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저음부를 담당하는 악기였대요. 근데 이제 클래식에서는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유독 잘 스며들지를 못했고, 이제 몇십 년 지나면서 1920년대부터 이제 재즈에서 색소폰이 점점 지분을 넓혀가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20년대 들어서 뉴올리안스의 브라스 밴드에서 색소폰이 사용이 되고, 그때 이제 색소폰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색소폰이라는 악기의 특징을 누가 정리를 해놨던데, 여타 악기에 비해서 개성이 선명하고,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죠. 색소폰 소리는 색소폰이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개성이 선명했고 음색이 굉장히 다채로웠다고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재즈에서 많이 사용되던 코넷이나 트럼본이나 이런 악기에 비길 만큼 일단 음량이 커서 재즈에 들어오기가 아주 쉬웠다고 하고, 음정을 보다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서. 그렇죠. 이전에 코넷이면 이런 거보다 소리를 갖다가 음정을 정확히 잡을 수가 있어서 더 쉽게 편입됐다, 이런 얘기도 그 이야기는 이제 선율, 즉 멜로디를 연주하기에 가장 용이하고 또 유려한 그런 퍼포먼스가 가능한 악기였다고 하고요. 1920년대에 이제 시드니 베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시드니 베쉐가 클라리넷을 주로 연주하다가 소프라노 색소폰을 연주를 해갖고, 이게 이제 색소폰 솔로가 재즈에서 어떤 아이콘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고, 1930년대 들어오면 이제 스윙 시대 빅밴드에서 색소폰 파트가 가장 큰 파트가 될 만한 어떤 그런 큰 비중을 사용을 했고, 이때부터 솔로 연주는 색소폰이 혹은 트럼펫이 양분할 만큼 색소폰의 비중이 커졌고요. 40년대 비밥 시대 이후로는 소규모 편성의 재즈 밴드에서 색소폰은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 같은 악기가 됐고요. 오늘 이야기할 50년대 색소폰은 군웅이 할거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건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이제 테너 색소폰과 알토 색소폰의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테너 색소폰과 테너 색소폰의 만남이죠. 빌 퍼킨스와 리치 카무카라는 색소포니스트 두 분이 합작한 앨범인데요. 테너스 헤드온이라는 앨범이고요. 1956년도에 연주된 앨범인데 인디안 서머라는 곡인데요. 테너스 헤드온, 테너 둘이 헤드온 정면으로 부딪힌다 이런 앨범이어서 둘이 막 배틀하듯이 할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이제 두 분 다 이제 웨스트 코스트에서 쿨 재즈를 연주하던 분이어서 그런지 동부 뮤지션들처럼 막 과격하게 달려가는 연주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보다듬듯이 이렇게 사이좋게 연주하는, 그래서 두 테너 색소포니스트의 연주가 서로 물리면서 아주 부드럽게, 그야말로 쿨 재즈의 어떤 상징과 같은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색소폰 음색이나 색소폰 연주의 어떤 둘의 그 어우러짐을 보기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골라봤고요. 아주 맑고 네. 아주 정말 상큼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서부에서 활동한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56년의 연주라는 거는, 동시대의 동부에서는 약간 콜맨 호킨스의 테너 색소폰에서 영향을 받은 그 연주자들이 서로 배틀하듯이 이렇게 많이 연주를 했다면, 이 서부의 쿨 재즈를 연주하는 이 빌 퍼킨스나 리치 카미코와 같은 분들은 굉장히 서로 사이좋게, 그 CD에 있는
라이너 노트를 읽어보니까 이 곡에서는 첫 번째 솔로를 빌 퍼킨스가 하고 두 번째 솔로는 리치 카미카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들어서 누가 누군지는 음색으로 구분이 잘 안 가요. 그 연주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비슷해서. 근데 누가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렇게 사이좋게 연주하는 이 테너 둘의 어떤 어우러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색소폰의 조합은 알토 색소폰과 알토 색소폰의 만남인데요. 알토 색소포니스트 제키 맥린과 존 젠킨스가 함께한 알토 메디니스라는 앨범이고요. 1957년 앨범인데 이 두 분은 이제 57년 당시에 이제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동부 뮤지션이죠. 누구의 영향하에 있느냐? 이 알토 색소폰의 지존인 찰리 파커의 영향하에서 음악을 시작했고 각자 개성을 찾아가던 시기 즈음이 이제 이 두 분의 57년인데 이 제키 맥린과 존 젠킨스 둘 다 31년생 동갑내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앨범에서 같은 알토끼리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알토 둘이서 리드를 해나가는 앨범인데요. 이 중에 제가 고른 곡은 이지 리빙이라는 곡인데요. 발라드예요. 스탠다드. 그렇죠. 뭐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인데 알토와 알토 조합을 고르고 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색소폰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게 테너고 어떤 게 알토야. 근데 아마 처음에 소개해드린 빌 퍼킨스와 리치 카미카의 테너와 이 두 분 제키 맥린과 존 젠킨스의 알토 이렇게 해서 두 곡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게 음역대나 이런 걸로 테너와 알토의 그 어떤 구분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을까 해서 혹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요 두 곡으로 테너와 알토를 비교하는 거는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골라봤고요. 지금 그 얘기니까 옛날 소개했던 곡 생각나네. 실 오스틴, 네. 데니 보이. 네, 뭐 테너 소리는 그걸로 들으면 아주 바뀔 겁니다. 약간 캬바레 사운드 같은. 캬바레 사운드 예. 같은. 세 번째로 고른 조합은 지금 음색 얘기를 했었는데 테너와 알토의 만남인데요. 알토 색소포니스트 리코니츠와 테너 색소포니스트 원 마시가 함께한 앨범인데요. 리코니츠 with 원 마시 1955년 앨범이고 그중에 고른 곡은 텁시라는 곡인데요. 이 두 분도 동갑내기더라고요. 27년생 동갑내기고 비밥에서 서부 쪽에 쿨 재즈가 시작됐던 이렇게 넘어오던 시기에 우리가 이제 쿨 재즈를 시작한 건 마일스 데이비스의 Birth of the Cool이다 이러는데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뮤지션이 있죠. 피아니스트 레니 트리스타노. 그러니까 소위 레니 트리스타노 사단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이론적으로나 연주적으로도 쿨 재즈의 원형을 만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두 분의 제자가 리코니츠와 원 마시, 기타리스트로는 이 앨범에 함께 참여했는데 빌리 바우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고 리코니츠는 몇 년 전에 장수하셨지만 원 마시와 함께 뭐 둘이 여러 앨범을 합작을 하는데 이 1955년 앨범을 유독 좋아하는데 앨범 자켓에서 보면 두 백인 색소포니스트가 아주 사이좋게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있는 훌륭한 앨범인데요. 고른 곡이 텁시인데 저는 이 곡을 1937년도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 연주와 38년도 매니 굿맨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서 이제 막 폭발한 그러니까 스윙 시대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곡을 28살이던 이 동갑내기 두 테너와 알토 색소포니스트가 모던하고 아주 쿨하게 해석을 했는데 이 앨범은 뉴욕에서 녹음이 되었지만 듣기에는 완전히 그 웨스트 코스트 사운드, 쿨 재즈의 또 원형이 담긴 연주여서 두 분이 나이 들어서도 여러 번 합작을 하게 되는데 이 젊은 시절의 둘의 어우러짐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아주 훌륭한 연주자들의 훌륭한 앨범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테너와 알토의 조합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음은 테너 색소폰과 알토 색소폰의 조합인데요. 테너 색소폰 둘 그리고 알토 색소폰 하나. 그러니까 주트 심스 알콘 그리고 필 우즈 이들이 함께한 앨범인데요. 라이브 앨범인데요. 재즈 얼라이브 A Night at the Half Note라는 앨범인데요. 1959년 앨범이에요. 그중에 고른 곡은
After You've Gone이라는 곡을 골라봤는데 이게 정말 많이 네. 정말 많이 연주된 곡인데 네. 이것도 참 독특해요. 예. 1959년 2월 달에 뉴욕의 클럽 하프노트, 얼마 전에 픽사의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무대가 되는 그 그림상의 클럽이 하프노트를 무대로 했었는데, 그 하프노트 1959년에 가장 핫했던 클럽 중에 하나인, 재즈 클럽 중에 하나인 하프노트에서의 연주를 담고 있는 실황인데요. 주트 심스와 알콘, 거의 듀오라고 불릴 만큼 이 두 분도 25년생 동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독 동갑내기 정말 연주들을 많네. 많이 골라왔는데, 주트 심스와 알콘이 하프노트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틀을 연주를 녹음을 한 모양인데, 그 중에 둘째 날은 필 우즈라는 알토 색소포니스트. 필 우즈는 한 5살 어려요. 31년생 알토 색소포니스트인데, 이들 3명이 한꺼번에 연주를 같이 하는 곡이 이제 After You've Gone이라는 곡을 골라왔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와, 이날 가서 들은 사람들은 정말 신나고 좋았겠다. 테너와 알토가 막 섞여서 서로 막 이렇게 보다듬으면서 막 달려가는 연주인데, 피아니스트 모즈 앨리슨이 중간에 또 피아노 솔로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아주 듣기가 좋아서 자주 듣는 앨범인데, 이 앨범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해서 골라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고른 색소폰의 조합은 테너 색소폰 4명, 행크 모블리, 알콘, 존 콜트레인, 주트 심스, 이들이 함께한 앨범 이름이 테너 콘클라베라고 하죠. 콘클라베라고. 예. 또, 예. 테너 콘클레이브 1956년 앨범이고 Just You, Just Me라는 곡을 한번 골라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징이에요.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 뽑는 그게 교황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거 교황 하는 뽑는 거잖아. 비밀 회의 같은 그러니까 거잖아요. 추기경들 모이는 데인데,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색소폰의 최고들이 모여서 지금 모였다. 그렇죠. 뭐 그런 의미지 뭐. 이 4명의 테너 색소포니스트를 모아서 앨범을 낸 당사자는 프레스티지 레이블의 대표인 프로듀서인 밥 와인스탁이 이 4명을 1956년 9월에 모았는데요. 이 56년에 행크 머블리는 그 재즈 메신저스,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본인의 앨범을 막 이제 내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이고, 존 콜트레인도 55년도에 마일스 데이비스의 첫 번째 그레이트 퀸텟에 들어가면서 이제 막 성장해 나가던, 좀 나이는 있었지만 늦게 성장해 나가던 존 콜트레인이었고, 주트 심스와 알콘 이 듀오도 이 즈음부터 같이 연주를 시작해서 70년대까지 쭉 같이 활동을 해 나가는 앨범들을 쏟아내던 시기, 가장 왕성하던 이 4명을 모아서 말하자면 이 프레스티지사에서 그 당시 많이 감행하던 올스타 잼 세션 같은 식의 연주인데, 이 Just You, Just Me를 들으면은 뭐 테너 색소폰의 지존들이 그냥 막 사이좋게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는 그런 연결감이 아주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어떤 부분을 연주하고 있지 굉장히 궁금하게 되는데, 솔로 순서가 행크 머블리가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주트 심스, 그 다음에 존 콜트레인, 알콘 순서라고 돼 있는데, 한번 옛날에 저 재즈 뮤지션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순서 매기잖아. 너 솔로, 그다음 너 솔로, 너 솔로 가잖아. 그거 원래 정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정한데. 근데 연주 정말 연주 한번 하고 싶으면 안 정하고 올라간대. 자기들이 오늘 이렇게 필이 받아서 오늘 좀 한번 해볼까 이러면은 안 정하고 올라간대. 그냥 다들 치고 나오는 거래. 그래서 안 정하는 날이 열심히 하는 날이고 정말 재밌는 연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런 거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순서 정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툭툭 들어오는 것들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래서 색소폰과 색소폰이 만났을 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